지금 영남일보가 어제자 일면이 좀 화제를 이제 주목을 좀 받았어요. 검은색 배경에 야는 막았고 여는 눈 감고 또 누군가는 딴지 걸었다. 캄캄한 미래. 우린 묻는다. TK 통합법 불발 책임을 이라고 딱 거의 상조 수준으로 해가지고 딱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첫 마디가 좀 여는 막았다라고 딱 단정을 지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뜨끔할 만한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오늘 대구 경북 통합을 놓고 TK 의원 25명 대상으로 제가 야는 막았고 그렇죠.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야는 막았고 여는 눈 감고 이렇게 했는데 야가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TK 의원 25명 대상으로 찬반 투표 진행하겠다고 원내 수석 부대표실에 저렇게 기표소까지 마련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투표소를 아예 정식으로 마련했어요. 근데 지금 대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투표 안 하고 12명 전원 지선 전에 특별법 처리하는데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어요. 아예 공개적으로. 지금 뭐 경북 쪽의 의원들은 협의를 하겠다. 뭐 따로 논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아니 이미 참석했던 TK 통합 다시 찬반 투표 붙이는 거 이거 비겁한 일이다. 그리고 내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반대한다는 뜻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거 그랬냐 그랬더니 그거에는 답이 없고 찬반 투표나 소집하고 이거 본인들이 적극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아니 이거 보면서 저도 야 우리 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그 자괴감 그런 게 들더라고요. TK 통합과 관련해서는 사실 당에서도 주도적으로 했었고 지금 TK와 전남 광주 통합안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남 대전과 관련해서 통합 반대하는 건 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충남 대전은 성일종 의원이 지난 그 10월에 통합안을 냈는데 통합안과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완전히 달라요. 그 지방 분권 특히 재정 자립과 관련해서 어떤 정도의 권한을 줄 거냐에 대해서 충남 대전 그 시민들은 굉장히 반대 여론이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TK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울에서 멀수록 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빨리 시작되는 거거든요. 전남 광주도 그렇고 TK도 그렇고 대구 지역 의원들은 통합에 굉장히 적극적인 것으로 아는데 TK 내에서 경북도에서도 또 북쪽에 있는 데들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여기에서도 또 소지역주의 때문에 자꾸만 또 분화가 된다. 본인들은 더 소외된다라는 반대 심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늦게나마라도 표결을 해갖고 TK 의원들끼리 한번 결론을 내는 거 그건 의미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쨌든 뭐 표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다른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법안 자체를 25명 중에 22명이 발의해서 냈는데 이걸 찬반 투표 붙이는 게 맞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자가당착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부울경 보세요. 부울경 정치는 지금 북극 항로 열자 그 시대를 대비하자 그래서 물동량 엄청 많아지니까 항만 위주로 해가지고 해사법원도 지금 유치하고 그 관련된 기업들도 유치하고 아예 해수부까지 지금 이전해가면서 그 상황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가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할 수가 없죠. 도시가 잘 살고 사는 지금 시민들이 지방 소멸해가고 초고령화로 완전히 활력이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 전략으로 이런 걸 다 모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구 경북 통합도요. 윤석열 정권에서 홍준표 전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본인들끼리 다 합의해가지고 만세 부르고 그 경북도 의회, 대구시 의회 거기에서 다 통과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거를 이재명 정부가 사실은 본인들이 한 거를 오케이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거 받을게 하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스텝 다 꼬인 거예요. 이재명을 반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스텝 꼬여가지고 본인들이 자빠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정치인들이 바보 같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활로가 없잖아요. 그 활로를 적어도 낭비는 이제 좀 줄이자. 그리고 효율적으로 도시를 합쳐서 운영을 하고 뭐 농지라든가 아니면 도시라든가 이런 특성들을 살려가지고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들어야만 거기서 생존 전략이 나온다라고 하는 틀거리에서 본인들이 시작을 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지금 볼썽사납습니까?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이라도 이거 공개 선언 본인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의원들이 그걸 비공개 투표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소신이라면 자기가 왜 반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개된 논의를 해야만 거기에 있는 영남 시민들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숨어서 논의하지 마시고 다 공개적으로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 보니까 대구 경북이나 전남 광주는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4년간 최대 20조 원 이게 뭐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충남 대전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이슈들이 있다라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 건데 이거 표결 결과도 아마 TK 통합 찬성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구 의원들 전부가 아마 찬성할 거고 대구와 가까운 쪽에 있는 경북 의원들도 찬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이 법안도 통과를 해서 TK 통합이 진행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속보가 TK 의원들이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의총 통해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다. 이런 속보가 이렇게 지금 되면 이제 TK는 시장을 한 명 뽑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남 광주도 그렇죠. 그렇고. 예. 그게 또 복잡한 문제였어요.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TK 전체를 해야 자기가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각자의 정치적 속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조호영 의원이 만약 그렇게 간다면 또 수혜를 누가 받게 될까 이게 좀 관건이긴 한데 이런 와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대구 동성로를 찾았더라고요. 3일간 대구 지역 곳곳을 돌며 민생 탐방 행보 보이겠다. 내일은 서문시장 간다 그러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옛날 대구 백화점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의미심장하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지금 이제 네. 문을 닫았어요. 문을 네. 닫은 이제 옛 대구 백화점 딱 보고 있는 장면이 대구 백화점 저렇게 됐어요? 네, 옛날에는 저렇게 됐어요. 그 대구 백화점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요. 네. 근데 되게 의미심장하게 다 이렇게 지고 있고 한 전 대표가 이제 첫 지역 행보로 대구 찾은 이유에 대해서 대구는 나라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온 지역이다. 정치적 계산 때문이 아니라 책임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대구 출마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정치 평론하는 분들이나 관전하시는 분들은 다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했던 얘기가 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딱 명확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나갈 지역을 왜 내가 먼저 얘기를 하냐. 그러면 다 뭐 달려들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몸이 가볍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대 정당이든 뭐 소수 정당이든 여기는 어떤 시점까지는 공천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근데 무소속 후보는 그 공천이 확정된 걸 보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그거 기회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하고 있는 거고 지금 당장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렸다시피 한 이번 등원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는 끝까지 한번 어느 지역이 본인에게 잘 맞는 지역인가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서도 더 명분 있게 할 수 있는 지역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딱 대구 지역이라고 뭐 확정 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금요일에는 서문시장 간다고 알려는 굉장히 졌는데 어제 가서 처음 행보는 동성로에 가서 대구 백화점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정치인의 사실은 말 한마디 어디 가고 넥타이 하나 하는 것도 다 의미를 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본진으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본진에 예컨대 경제적 성과 GRDP라고 하죠. 그 지역의 GDP 총생산성이라고 하는 건데 대구가 지금 꼴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아성이라고 하는 곳이 보수 정당이 계속해서 표를 몰아줬는데 도대체 국민의힘이 일은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이해득실 따지고 있고 대통령 잘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해 올라타가지고 본인들도 뭔가 이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약간 그런 비판적 성격도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아성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서막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 방문하는 것들 아마 2주 전에 장동혁 대표 갔었을 때 프리패스 했잖아요. 그냥 아무도 뭐 환호하는 사람도 없고 박수 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충분히 비교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는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또 입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에는 어딘가를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저울질하거나 혹은 나중에 이 출마지가 정해졌을 때 그렇게 가게 되면 장동혁 대표의 방해 공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여당을 상대해서 승리의 전략을 짜는 것보다 무소속의 한동훈 이 출마를 막기 위해서 혹은 출마한다 했더라 당선을 막기 위한 전략에 훨씬 더 골도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여당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보수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보수가 기존의 어떤 발목 잡기나 혹은 자기네들끼리 부정부패 저지르고 헌법 어기고 이러한 것들에서 완전히 탈피해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저희 민주당 역시도 반성하고 뭐 반성할 건 반성해가면서 긴장해가면서 국민들을 위해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지금은 긴장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는 이 흐름의 싸움이 과연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겠으나 정상화되는 데 기여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여서 참 애석합니다. 사실 장 대표도 방송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의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뭐 승리 전략을 짜겠다 이런 거를 그냥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도 아니 민주당이 이길 전략을 짜야지 나 이길 전략 짜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어제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는 얘기예요. 당대표로서 당연히 우리 당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하는 거고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아니 민주당이 이길 생각 안 하고 왜 나를 자꾸 걸고 넘어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사실 그 2월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윤석열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사람과 절연해야 한다. 이 두 마디가 한동훈 전 대표의 활동 공간을 확 키웠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뭐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포석을 깔았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활동해야 하는 공간이 좀 오히려 줄어들었을 것 같거든요. 당장 이준석 대표가 그 인터뷰 있자마자 월요일 날 인터뷰해갖고 장동혁 대표랑 연대 없다. 왜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힘을 실어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제가 봤었을 때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한동훈 전 대표만 고립되는 거였거든요. 장동혁, 뭐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다 야 우리 보수 다 헤쳐 모이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돼. 기분 나빠. 이런 식으로 배제하면은 정말로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작년 한 당대표 선거 끝난 즈음쯤에 한 전 대표께 제가 한번 얘기 들었었을 때도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랑 어떤 관계를 맺는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겠다. 그게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잘라버렸어요. 지금 한 전 대표 옆에 아까 보면 우재준 의원이 사실은 이제 대구가 지역국이니까 이렇게 동성로 같이 다니는 모습이 보였는데 내일 서문시장에 배현진, 박정훈, 안상훈, 정성국 의원 등 한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동행할 거라고 알려졌는데 그 일부 당협위원장들 당권파라고 하죠. 한 전 대표가 동행하는 의원들 윤리에 제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징계 정국이에요. 윤리 모든 거에 만병통치약이 윤리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근데 저보고도 가냐고 물어보는 기자들도 있고 했는데 저는 뭐 내일 좀 방송 일정들이 여러 개 있어서 애초부터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 현역 의원들이 가겠다고 했는데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 그거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 라고 하면 얼마나 더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약속했던 의원들은 거의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야, 왜 안 왔어? 또 물어보면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게 사실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 오히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가게 되는데 이걸 갖고
제소를 하겠다. 모르겠어요. 가갖고 현역 의원들이 가서 정말로 당과 관련해서 해당 행위 수준의 발언들을 막 쏟아낸다. 이러면은 제소해갖고 윤리위원회가 열릴 수 있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적어도. 아니 근데 무슨 사유로 이거를 해요? 이걸 징계를 해요. 근데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한동훈 이렇게 단식할 때 장동혁 대표 단식할 때 한동훈 전 대표 보고 계속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 묻었으니까 장동혁 대표도 징계해야 되나요? 한동훈 묻으면 지금 다 징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고 저는 앞으로 이제 불거질 일이 공천심사위원회 잘 보세요. 공심위에서 과연 이 역학구도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지 예컨대 윤리위는 윤어게인으로 풀었습니다. 윤어게인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전부 다 징계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심위는 앞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공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당신 윤어게인입니까 아닙니까? 반헌법입니까 헌법입니까? 이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기자분들이 이 공심위에도 윤리위처럼 똑같이 윤어게인이 탑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헌법 시험 본다는데 무슨 뭐 윤어게인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그러니까 물어봐요. 어느 쪽으로 우수하게 평가를 할 건지 야상 입고 딱 질문해야 질문하는 됩니다. 건가요? 야상 딱 입고. 근데 이런 와중에 배현진 의원이 어제 새벽에 올린 글이 주목을 받았는데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의원, 배현진 의원 순으로 나란히 앉은 사진과 함께 이 얼굴 맑던 장동혁은 어디로 간 건지 깔깔대며 갈매기밥 함께 던지던 우리 뭐 때문에 저렇게 맑던 자기 가치를 팝니까?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올리자마자 한 10분 만에 삭제하긴 했는데 또 누군가 또 캡처를 다 했어요. 해서 깔깔대며 갈매기밥 함께 던지던 우리 감성이 약간 새벽 감성이긴 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싸이월드 감성인데. 싸이월드 감성이 아니라 이거 그 SNS에 새벽에 올리는 나중에 올려놓고 왜 이불킥. 그랬지 이불킥 하는 거 그 있잖아 유명한 밈 있지 않습니까? 자니? 이거 아주 유명한 근데 본인도 이게 너무 감성적이어서 그냥 올려놓기 어렵겠다라고 판단해서 금방 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배현진 의원 충분히 그런 감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아니 이렇게 잘 지냈는데 우리 계엄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른바 친한계라는 개파라 그러는데 정치색이 같은 사람들끼리 잘 어울렸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이 당대표가 돼갖고 나를 1년 당원권 중징계를 때리네. 이러면 뭐 그런 5만 가지 감정이 새벽에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사진 이렇게 보다가 이때 이렇게 좋은 사진도 있었는데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무슨 연민이 남아 있어가지고 뭔가 우리파로 다시 돌아와 뭐 이런 제가 볼 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대통령께서는 새벽에 이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민생을 놓고 고심하고 잠 못 자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의회 의원들은 적어도 지금 완전히 이탈되어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중질환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보통 부부싸움을 하더라도요. 창문 열어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인들의 허물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이웃들이 저거 뭐라고 하겠어요. 겉으로는 잘 보이지만 속으로 싸우는 건 모르니까 그냥 다 잘 지내는 것보다 생각하지만 지금 문 열어놓고 싸우다 보니까 저들의 치부가 그냥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새벽에 민생을 생각 안 하고. 민주당도 좀 이게 문 도대체 열어놓고 왜 이렇게 싸우던데요. 네. 민주당도 좀 문 열어놓고 싸우던데. 저희는 그래도 민생과 이 민생을 챙겨가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이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 민주당 잘하고 있다라고 SNS에 올렸는데 대통령이 교통정리한 걸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정당으로서는 갈등이 없을 수 없죠. 이견도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다만 동료 애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전체 큰 파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왜냐하면 그 유지되어야만 대통령의 국정이 든든하게 뒷받침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흔들리면 대통령의 국정도 흔들리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그것이 자칫 불안한 모습으로 연결되면 국민들의 지지 역시도 튼튼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여당을 일단 튼튼하게 하고 우리는 똘똘 뭉쳐있고 지금 뭐 뉴 이재명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거는 확장적 성격으로서 매우 유의미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계속 이 갈등의 폭을 계속 줄여주고 서로 본드 역할을 해가지고 붙여주고 이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견이 있을 때 토론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뭐 완전 헤어져 이런 정도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결정이 되면 그것은 당인으로서 따라주는 것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어제 대통령께서 해주신 그런 말씀 물론 상임 고문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대외적으로 내신 메시지지만 아마 그런 함의가 들어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부장님?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절대 강자의 힘을 한번 보여줬다. 니네 나 봤지? 앞으로 그러지 마. 이런 식의 힘 자랑을 한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승자고 강자고 그렇습니다. 약자는 이런 메시지 못 내요. 지난번에 반명이세요 이런 농담 같은 것도 저는 권력의 그 상하 관계를 명백하게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뭐 부장한테 밑에 기자들이 가갖고 그런 농담 못 하잖아요. 부장은 할 수 있는 농담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야 거기까지 해라 이런 식으로 마지막 정집을 찍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달련님이 잘해서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해 임마 이런 뜻이다 이런 해석도 내놓으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그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모임을 당 공식 기구로 신설하고 한병도 원내대표 위원장으로 앉혔어요. 근데 공치모가 성명을 통해서 새 특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 모임으로서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은 그대로 갈 거야 이런 뜻을 밝힌 건데 여기에 대해서 김기표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당 공식 기구로 추진하는 게 목적 달성했는데 왜 굳이 따로 모임을 존치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탈퇴를 했고 뭐 지금 김병주, 민형배, 부승찬 뭐 이런 의원들이 탈퇴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요 흐름은 뭐지 싶긴 해요. 어제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도 그렇고요. 이게 당에서 이제 공식 기구화 한 만큼 이 공식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의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공치모라고 하는 그 모임이 이제 당에서 공식적으로 꾸려졌는데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또 다른 논란을 또 나올 수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개파적 성격으로 왜 굳이 당의 공식 기구가 있는데 뭐 다른 기구를 왜 계속 유지해야 되지?라고 하는 문제인식도 있는 것이고요. 그 기구 안에서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이제 확정적인 뭐 입장들이 아마 다시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어제 이후에 계속 이견을 나타내는 의원들도 많았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의원들이 의견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존치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명분이 있으려면 당의 어떤 기구, 공식적인 기구가 또 가질 수 있는 한계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역할 분담으로 서로 짜웅이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뭐 유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굳이 분란의 어떤 소지를 계속해서 당내에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야 되니까. 이거 만들어진 동기도 그리고 공식화 기구로 만든 것 그 결과도 다 불순해요. 삼권 분립이라는 그 우리 헌법의 대원칙을 존중한다면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공소 취소 특정 개인의 공소 취소를 100여 명 넘는 의원들이 압박하고 있다? 좋지 않은 거죠. 부적절한 겁니다.